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남가주 곳곳에서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학부모들은 백신 접종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휴관했던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다음 달 1일 재개관합니다. 수강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안전수칙을 지킨 상태에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LA시의 고스트건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고스트건 관련 강력 사건은 모두 100건이 넘습니다.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코로나19 돌파 감염으로 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향년 84세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시행을 막아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재상고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21일까지 텍사스주가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한미 간의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를 계속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부산에서 TV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적폐 수사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는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장동 의혹 청문회 같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몸통이라고 몰아세웠고 이 후보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맞받았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 10%의 부자들이 미국 전체 주식의 90%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자산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에도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51도가량,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다소 올라간 70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0월 18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휴관을 했었던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11월 1일 다시 문을 엽니다. 수강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강의당의 참가 인원을 줄이고 거리 두기를 하는 등 코로나 안전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소식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3월 중순 휴관한 올림픽과 놀만디의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19개월 만에 문을 다시 엽니다. 노인센터는 여러 정부기관과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 달 1일 월요일에 재개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인센터 측은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강좌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강의당 참가 인원도 15명씩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강의 시간사의 휴식 시간도 환기와 거리 두기를 위해 종전의 10분에서 30분으로 늘렸습니다.
강의 시간마다 수강생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카드를 통해 확인하고 참가자들 간 6피트 거리 두기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인센터는 재개관을 앞두고 건물 전체를 소독하고 손 세정제와 비상용 마스크 비치 등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문섭 노인센터 이사장은 시니어센터가 재개관을 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면서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과 함께 다민족 청소년들을 위해 UCLA 학생들이 지도하는 K-POP 교실과 지역 내 청소년들의 학습 향상을 위한 스템 교실도 무료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래 이제 11월 1일부터 새로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가 얼마나 힘들었던 것을 느끼시고 좋은 일들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또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 일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노인센터가 휴관한 동안 미주 한인사회 기업들이 노인센터 업그레이드를 위해 앞다퉈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센터가 새 단장을 마치고 수강생들을 맡게 됐습니다. 강창근 엣지마인 회장, 브라이언 김 털보 에어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지난 10년 동안 노인센터가 사용해온 강당의 낡은 책걸상과 음향기기를 완전 교체하고 대형 냉장고와 냉동고를 새로운 제품으로 기부했으며 반도건설 미주법인은 노인센터 지붕과 에어컨, 페인트, 레드 패널 라이트 교체 등 건물 전체 리모델링 공사에 도움의 손길을 보탰습니다. 노인센터 새학기 수강 신청자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니어센터 1층에서 받습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 213-387-7733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오늘 남가주 곳곳에서 발효된 K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번 시위에 나선 학부모들은 백신 접종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라며 교육부가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철회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FDA로부터 백신 접종 승인을 받는 대로 어린 학생들까지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적용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오늘 베나이스 지역에서 열린 시위에 참가한 학부모는 이번 시위는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시위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을 반대하는 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LA 통합교육군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는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지난 3일까지 1차 접종을 해야 하고 오는 31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밖에 12살 이상의 모든 학생들은 1차 접종을 11월 21일까지 마쳐야 되며 2차 접종은 12월 19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는 175명으로 지난주 금요일과 비교해서 35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34명으로 5명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6명, 그리고 10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의 주민공청회가 지난 주말에 완료되면서 확정 단계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재조정위원회는 지난주 토요일에 개최된 마지막 공청회에서 K2.5 안 지도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태스크포스는 한인타운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주장했고 커미셔너들은 한인타운 단일화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태스크포스 측은 재조정위원회가 열흘간의 수정을 거쳐 오는 10월 28일 최종 지도를 시의회에 제출한다며 커미셔너들이 한인타운 단일화에 뜻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인타운이 10지구 안에서 단일화될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LA 시장 선거에 나서는 캐런 베스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주 토요일 시장 선거운동 공식 출범 행사를 갖고 노숙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베스 의원은 다운타운의 LA 트레이드 텍 칼리지에서 시장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LA시가 전례 없는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밤 4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노숙을 하고 거리에서 죽는 사람이 하루 3명 이상이라는 것은 더 이상 LA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정부와 커뮤니티 그리고 비영리 단체 등이 힘을 합치면 LA시를 재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시의회 업무에서는 물러나겠지만 시의원직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밖에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된 마크 리들리 토마스 10지구 LA 시의원이 18일 시의회 업무에서는 즉각 물러나지만 의원직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18일 시의회 동료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즉각 시의회나 소위원회 미팅에서 물러날 계획이지만 의원직은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시의원 업무에도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금요일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연방 대배심에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성명을 발표하고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타운을 관할하는 10지구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로 재직할 당시 USC 학장과 공모해 정부 계약 이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아들을 USC 대학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시키고 교수직까지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주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지난 14일 토렌스에서 교통사고로 당한 장년층 아시안 남성의 신변을 아는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5, 60대의 연령층으로 지난 14일 오전 9시 223가와 버몬트 에비뉴에서 자전거를 몰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건국은 피해 남성이 사고 당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신원을 아는 주민들에게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피해자는 새치머리에 키는 5피트 3인치, 체중은 150파운드 정도입니다. 사고 당시 여러 색 스프레이로 칠해진 자전거를 타고 있었으며 남성은 열쇠 하나와 시계를 차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남성이 신원을 아는 주민들은 전화번호 424-306-6310으로 연락해달라고 보건국은 당부했습니다. 가주 39지구 연방 하원 의원이 18일 다이아몬드 바에서 두 번째 지역구 사무실을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이아몬드바 사무실은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영어 외에도 한국어와 중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이아몬드바 사무실의 서비스를 받고 싶은 주민들은 전화번호 714-984-244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고스트건 사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경찰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경찰에 압수된 고스턴 건이 400%가 늘었습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손쉽게 부품을 구할 수 있고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조립이 가능하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고스트건의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경찰은 전망했습니다. 특히 총기 일련 번호가 없어 추적이 불가능하고 신원조회 없이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강력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경찰은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고스트건을 이용한 살인은 모두 24건이 발생했고 8건의 살인미수와 60건의 폭행, 그리고 20건의 무장강도 사건에 고스트건이 이용됐습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경찰에 압수된 고스트건은 863정으로 지난 한 해 압수됐던 813정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올해 캘리포니아 지역에 극심한 고온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100년 만에 가장 건조한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웨스턴 리저널 기상센터는 관측소의 평균 강수량을 집계한 결과 올해 가주 지역에서는 총 11.87인치의 눈과 비가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1976년에서 77년 사이 평균 강수량은 28.7인치였는데 지난해와 올해 평균 강수량은 28.2인치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1976년과 77년 가뭄 당시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가주 당국의 수도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올해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되었고 고온으로 인해 집안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카노가 파괴에 있는 한 상업용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국은 오늘 낮 12시 20분쯤 8,400블락 노스 카노가 에비뉴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해 150여 명의 대원들이 진화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불이 난 건물에선 마리화나를 재배해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화재는 진화됐지만 불로 인해서 3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2명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다른 1명은 심각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또 화재로 여러 대의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시 17분 넘어서서 18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한인타운 인근의 각 프리웨이 구간들 점점 심한 정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그랜드 애비뉴 구간부터 주춤하다가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 구간부터는 10마일대로 속도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타페 애비뉴 인근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5번 프리 사우스 방면도 10번 이스트와 만나는 구간 10마일에서 8마일 정도로밖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트릭스 스트리트 구간부터도 남쪽으로 계속해서 정체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 눈에 띄는데요. 105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레이크우드 블루버드 구간, 그리고 글렌델 프리웨이인 2번 사우스 방면 화재 보고돼 있습니다. 405번 프리 노스 방면 선셋 블루버드 구간에도 역시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미국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낙태를 사실상 금지한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 시행을 막아달라며 연방 대법원에 재상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제5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 8일 낙태 금지 조처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텍사스주의 법이 낙태권을 보장한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방 대법원이 현재 낙태권 소송의 심리를 진행하는 와중에 텍사스가 판례를 무력화한 법을 계속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면서 1심 연방법원처럼 텍사스법 시행이 허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텍사스주가 21일 낮까지 변론서 등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 한미 간의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이를 계속 논의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적 평화를 위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강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목표를 위해 실질적 진전을 이루도록 북한과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며 미국은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에 계속 손을 내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우리는 북한의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며 미국은 전제 조건 없는 만남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늘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과 만나 북핵 문제를 비롯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IAEA는 이란 핵활동 감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화할 것들이 아주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을 비롯해 북한 상황 등 의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핵 에너지의 평화로운 사용을 위해 미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IAEA는 9월 연례 이사회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해서 지난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별세했습니다. 흑인 최초로 합참의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파월은 민주공화 양당에서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 8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돌파 감염이 됐고 합병증으로 이어졌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백신을 맞은 미국인 1억 8,700만 명 중 약 7,000명이 돌파 감염으로 사망했는데 이 중 6,000명이 65세 이상입니다. 파월 전 장관은 1989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최초의 흑인 합참의장에 2001년 아들 부시 대통령 때엔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이 됐습니다. Today it is my privilege to make that call and ask him to become the 65th Secretary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03년에는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했다며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A fourth source, an Iraqi major who defected, confirmed that Iraq has mobile biological research laboratories in addition to the production facilities I mentioned earlier. 하지만 그런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부시 행정부뿐만 아니라 파월 전 장관에게도 큰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흑인으로 다양한 유리천장을 깨뜨렸던 파월은 정치권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걸프전 직후인 1992년엔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거론됐고 1996년엔 재선을 노리던 빌 클린턴 대통령의 공화당 대항마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로는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줄곧 지지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별세한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에 대해서 위대한 미국인 가운데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추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에서 친애하는 친구이자 애국자인 파월 전 장관의 별세로 깊은 슬픔에 잠겼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오랜 시간 함께 일해왔고 불일치의 순간에도 파월 전 장관은 최선을 다하고 상대를 존중했다며 파월 전 장관은 전사이자 외교가로서 이상적인 현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수년간 탈레반과 평화협상을 벌여온 잘메이 할릴자드 미국 아프간 특사가 사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늘 성명을 통해 할릴자드 특사가 자리에서 물러난다며 그의 봉사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임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부터 중동 정책을 담당해온 톰 웨스트 부특사가 임명됐습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완료된 지 채 2달도 안 된 시점으로 사실상 아프간 철군 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혼란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받아들여집니다. 전국 최대 규모 방송 사업자인 싱클레어 방송그룹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싱클레어는 오늘 성명을 통해서 자사 서버 등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암호화됐으며 내부 데이터를 도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싱클레어 측은 지난주 토요일 조사에 착수해서 어제 일부 시스템이 훼손당한 사실을 최종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싱클레어 가문이 운영하는 싱클레어 방송그룹은 지역 네트워크부터 디지털 채널, 스트리밍까지 다양한 부분의 방송 매체를 거느린 거대 기업으로 190여 개 지역 지상파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싱클레어 측은 이 가운데 이번 공격으로 영향을 받은 방송국 수 등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선 방송국의 피해 사례가 곳곳에서 보고됐습니다. 영화와 TV 산업 근로자 6만 명을 대변하는 노동조합과 헐리우드 제작사들이 근로조건 개선안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헐리우드 영화 산업이 파업 위기를 넘겼습니다. 영화 촬영, 무대, 소품, 메이크업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 국제극장무대 종사자연맹은 임금 인상과 휴식시간 확대 등을 담은 새로운 3년 계약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오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노조와 제작사 합의에 따라 헐리우드를 비롯한 전국의 영화, TV 제작을 중단시킬 뻔했던 파업을 피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극장무대 종사자연맹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정면으로 맞섰고 노조원 요구를 충족시키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독성 유해물질, 과불화 화합물 사용을 제한합니다. 백악관은 오늘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심각한 유해물질인 과불화 화합물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설 것이라며 환경보호청을 비롯한 8개 기관이 합동으로 본격적인 제한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불화 화합물은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 등이 쉽게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방수 기능이 있어 화장품을 비롯해서 치실과 프라이팬 코팅제, 패스트푸드의 포장재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배출되면 자연 상태에서는 분해되지 않는 데다
체내에 축적돼 생식기능 저하와 암 등을 유발하고 호르몬 체계를 교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우선 식수 분야부터 사용을 긴급하게 제한하고 3년 안에 공기와 식품 유통 전반의 사용을 전면 통제할 방침입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부산에서 TV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시간 19일에는 대구 경북 토론회인데 핵심 지지층과 당원이 많은 이번 주 영남 지역 토론회가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산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과거 이른바 적폐 수사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영남 지역 첫 토론회에서 또다시 소환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윤석열 후보의 검사 시절 수사가 적절했는지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청 관여한 것은 통치행위입니까? 정치행위입니까? 이게 실정법 위반입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서 구속시킨 것은 저절로 드러난 정의의 실현입니까? 정치보복입니까? 두 분의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잡듯이 막 뒤져가지고 한 거는 아니죠. 도덕성 문제를 둘러싼 설전은 계속됐습니다. 정치판에서 20년 지냈으면 다 부패하고 검찰 공무원을 26년 하셨으면 예? 그러면 도덕검증, 윤리검증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또한 인사청문회 받아본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더 깨끗하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아니 저보고 무슨 부패하네 이러니까 각종 비리 후보들이 나와서 국민 상대로 대선 후보라고 설치는 것을 보니 오징어 게임처럼 돼 가고 있다. 그게 홍 후보님도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 후보의 지역경제 공약을 따져드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수소를 만들어야 수소 경제가 되죠. 그렇죠. 수소 뭘로 만들 겁니까? 수소 H2O인가 그거 아니에요. H2O는 물이고요. 물 만드실 겁니까? 아이 참 그런데 지난번에도 내가 원희룡 후보한테 당했는데. 지역의 최대 수건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는 표심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유 후보님이 집권을 하시게 되면 가덕도 공항은 이게 물 건너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장기적으로 김해하고 가덕도 공항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분명한 그림을 갖고 가자. 제 말이 원래 취지는 그겁니다. 국민의힘 토론회는 내일 대구 경북에서 진행됩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만큼 당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부산 지역 표심 공략을 이어갑니다. 어제부터 부산을 방문 중인 윤 전 총장은 오전에는 해운대구 당원협의회를 방문하고 이후 부산 개인택시조합을 찾아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충남 아산과 홍성, 서산 등을 돌며 당원들과 인사를 나눌 계획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달 초에 이어 다시 대구와 경북 지역을 찾아 당원들을 만나고 언론단체가 주관하는 초청 토론회에도 참석합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라디오와 방송 인터뷰 일정을 소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경기도 국정감사 준비에 집중합니다. 이 후보는 한국 시간 20일에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 출석에 대비해서 대장동 사업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답변을 준비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20일 국감에서도 이 후보는 대장동 비리가 국민의힘 게이트며 자신은 공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리 몸통인 이 후보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서 화천대유가 천문학적인 이득을 취하게 했다고 공격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이 재현될 전망입니다. 어제 정치권의 시선은 여당 대선 후보가 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경기도 국정감사장에 쏠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장동 의혹 청문회 같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고 거듭 몰아세웠고 이 후보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맞받았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여당 대통령 후보가 출석한 초유의 국정감사.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 몸통이라는 국민의힘과 돈은 야당이 챙겼지 않냐는 이 후보 간 신경전은 서로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이익을 가져간 녹취록에 그분이 누구냐는 게 공방의 쟁점이었습니다. 돈으로 무죄 사고 호화 변호사 선임하고 선거 때 조직 불리기 위해 돈을 지배하는 자가 그분입니다.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박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국민의힘은 특히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측근 아니냐며 배임 가능성을 부각했습니다.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유동규 등 이 설계의 하수인들이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세세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유동규 측근설에 선을 그은 이 후보, 지휘 책임론에 사과했습니다. 지휘하고 있는 그 직원 일부들이 오염이 돼서 이런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립니다. 추가 이익 환수 조항 삭제 의혹에는 추가하자는 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측근의 연루가 드러날 경우 책임지겠냐는 질문엔 윤석열 후보를 거론하며 맞받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 문제는 A를 물으면 A를 답변하셔야죠. 지킬 건지 먼저 답해 주시면. 이 후보는 자신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는 14명의 변호인을 선임해 2억 5천여만 원을 냈다며 계좌 추적은 얼마든 하라 했습니다. KBS 뉴스 개은우입니다. 경기도 국감에 이어서 밤늦게까지 진행된 경기 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경찰은 돈 흐름 추적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 소환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의 장모 관련 양평지역 개발 의혹도 내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KBS입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을 뒤늦게 이첩받은 경기 남부경찰청에 여야 모두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검경 협력을, 야당은 특검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양 기관이 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검찰, 경찰 다 못 믿겠다. 경찰은 특히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소환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답했습니다. 필요하면 할 겁니다. 다만 현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좌 추적하면서 수상한 흐름에, 돈 흐름에 관련돼 있으면 그때는 할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는 아직 뇌물로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퇴직금 50억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본 사건이 그 검찰에서 수사하는 거하고 동일하다고 해서 이 관련해서는 그 송치 요구를. 검찰과의 엇박자가 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늘 양측 수사 책임자가 처음 공식 협의를 하고 각자의 수사 범위와 정영학 녹취록 등 수사 자료 공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 양평 지역에서 제기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내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화천대유 관련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영동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남 변호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이른 새벽이었지만 수많은 취재진과 일부 시민단체까지 몰려들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미국 사전 도피 의혹도 있었는데 왜 들어오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화천대유 특혜 언제부터 한지 알고 계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 귀국 직후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로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천화동인 사호 소유주로 1,000억 원 넘게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이번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일단 남 변호사의 체포영장에는 뇌물공여 약속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김만배 씨와 닮은 꼴 혐의로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약속하고 성남시에 최소 1,0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구속기한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와 우선 재판에 넘겨야 하고 기각된 김 씨의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찰이 맞닥뜨린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찰은 김만배 씨와 업자 정모 씨가 각각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는 뇌물 5억 원과 3억 원에 대해 남 씨가 돈을 분담하거나 전달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한 업체 유원홀딩스에 투자금 명목으로 35억 원을 건넨 실제 이유와 사무실 회계장부에서 흔적이 나온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수표 4억 원의 용처 등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 시한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은 이르면 오늘 밤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한편 이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의 녹취록 속 그분 표현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JTBC와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이 이 지사가 아닐 수 있느냐는 질문에 네라며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이 지사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과 이 지사는 아예 모르는 사이고 2010년 6월 선거운동을 할 때 악수 한번 한 것이 다라며 이 지사가 대장동 민간개발을 돕겠다고 하더니 시장이 된 뒤에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자신의 입장에서는 사업권을 빼앗긴 사람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는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에도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36.15포인트가 하락한 35,258.61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5.09포인트 상승한 4,486.46, 나스닥 지수는 124.47포인트 오른 15,021.81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올랐고 다우 지수는 3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9월 24일 이후 처음으로 15,000선을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가솔린 가격이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0.2% 오른 $82 44센트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2014년 10월 21일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유가는 장중 한때 $83 87센트까지 올랐다가 이후 점차 떨어졌습니다.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의 가격 상승이 유가 급등세로 이어진 가운데 겨울을 앞둔 난방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유가 상승에 힘을 실었습니다. 연방정부가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미국 여행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석유 수요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페크의 석유 생산량이 예상보다 적고 수요 기대는 높다는 점이 유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애플이 자체 설계한 컴퓨터 칩을 탑재해 성능을 대폭 강화한 고성능 노트북 맥북 프로 16인치형과 14인치형 두 가지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애플에 따르면 M1 프로와 M1 맥스는 노트북용 칩 가운데 가장 강력하면서도 전력 소모는 크게 낮춰서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애플은 M1 프로의 경우 최대 16코어 그래픽 처리 장치를 탑재해서 M1보다 2배 빨라졌다면서 통합 메모리가 최신 노트북 비디오 메모리보다 4배여서 전문가가 이전에는 할 수 없던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맥북 프로는 오늘부터 주문할 수 있고 26일부터 매장에서 판매됩니다. 가격은 14인치 모델은 $1,999부터 16인치 모델은 $2,499부터입니다. 상위 10%의 부자들이 전체 주식의 90%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자산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미국 상위 10% 부자들이 미국 전체 주식의 89%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더 늘어나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주식 가치로 보면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상위 10%가 보유한 주식은 가치액이 1년여 만에 43%가 불어났는데 하위 90%의 주식은 3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상위 1%로 좁히면 격차는 더 뚜렷해집니다. 상위 1%의 총 자산이 미국 전체 자산의 32%를 차지해 이 역시 역대 최고 비중입니다. 미국 CNBC 방송은 온라인 주식거래 앱인 로빈후드를 통해 지난 2년간 1,000만 개 이상의 주식 계좌가 새로 개설됐는데 계좌 평균 주식가액은 $4,500가량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식시장이 만들어낸 부는 널리 분배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부자들만 더 큰 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이른바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ince the pandemic began, billionaires have seen their wealth go up by $1.8 trillion. All I'm asking is you pay your fair share. Pay your fair share. Just like middle class folks do. 이달 초 미국 포브스지는 올해 미국의 400대 부자를 발표하면서 이들의 총 자산이 1년 전보다 40% 증가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억만장자 수도 660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 억만장자 투자자인 마크 큐번이 비트코인이 암호화폐들의 안전자산이 될 것이라면서 낙관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CNBC에 따르면 마크 큐번은 비트코인은 시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저장소라며 암호화폐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이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공급이 제한되도록 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희소성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면 평가 절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큐바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낮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암호화폐 시장이 급변동하더라도 비트코인의 가치는 유지되거나 가치가 증가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큐바는 비트코인이 어떤 금융시장의 해법도 아니고 어떤 것에 대한 해지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구겐하임의 스칸 마이너드 글로벌 최고 투자 책임자가 내년 미국 증시가 10%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NBC에 따르면 마이너드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 우리는 방금 기절적 조정을 겪었다. 지금은 끝난 것 같다라며 당분간 확고한 기반을 다지고 내년에는 10에서 20% 이상 주가가 오르는 등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S&P 500 지수가 내년에 5,000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초에 10년물 국채금리 조정을 정확히 맞춘 마이너드는 국채금리가 단기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아 주식에 지지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도 시스템 내 유입된 레버리지 규모로 볼 때 경제 시동이 멎기 전에 국채금리가 2%를 크게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월 주택 건축업체들의 신뢰도가 전월보다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전미 주택건설협회는 10월 주택시장지수가 80으로 전월 76보다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지수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사한 전문가 예상치 76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지수는 지난 8월 75로 지난해 7월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고 지난해 11월에는 90을 기록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미 주택건설업협회는 10월에 건설업자들의 자신감이 높아진 것은 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에도 수요가 강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스포츠 소식입니다. 내년 2월에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화가 고대 올림픽 발상지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 신전에서 채화됐습니다. 현지 시각 18일에 열린 성화 채화식에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그리스의 스켈라로플루 대통령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대사제 역할은 그리스 배우 산티 게오르기우가 맡았고 알파인 스키 선수인 이오아니스 안토니오가 첫 성화주자로 나섰습니다. 채화된 성화는 19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가 이어받습니다. 월요일 먼데이나잇 풋볼입니다. 버팔로 빌스와 테네시 타이탄스와의 경기 1쿼터 1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버팔로가 3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메이저리그 소식입니다. 이 제네시스가 탐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 선수에게 제네시스 플래그십 SUV GV80를 1년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량은 지난 3월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발표한 충돌 평가에서 가장 안전한 차량에 부여하는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네시스 측은 메이저리그의 선수들의 꿈의 무대인 월드시리즈까지 경험한 최지만 선수가 운동에 전념을 해서 지금의 좋은 성적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지만 선수는 차량 선택 시에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안전인데 다양한 안전기술이 적용된 GV80는 딱 맞는 차량이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지만 선수가 속한 탐파베이 레이스는 아메리칸 리그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다 보스턴 레드삭스에 패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3차전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팀 시리즈 전적은 1승 1패입니다. 이 보스턴의 EMR 공격이 진행 중인데 보스턴이 현재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원아웃에 주자는 만루해서 추가 득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LA 다저스와 아틀란타 브레이브스 간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3차전은 내일 열리게 됩니다. 시리즈 전적은 2패로 다저스가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경기는 다저스 홈구장인 다저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데 경기는 2시 8분에 시작을 합니다. LA 다저스에서는 워커 뷰러, 그리고 아틀란타 브레이브스에서는 찰리 몰튼이 선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는 TBS 방송을 통해서 중계방송됩니다. (10월 18일) 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입니다. 이번 한 주 수요일까지는 70도가량의 낮 최고 기온을 보이다가 목요일에 76도까지 낮 최고 기온이 올라가겠고 주말에는 다시 또 60도대 후반의 서늘한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바람이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겠고 밤 최저 5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4도가량 올라간 낮 최고 70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71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까지 내려가겠고 해안 지역은 내일 낮 최고 66도, 밤 최저 50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이 15마일에서 25마일 정도로 불고 있고 밤 최저 73도, 내일 역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83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 낮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오후부터 개겠고 내일은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전해드렸습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를 진행해드립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